right, nobody look till I get my cork back in. 이거 뭐지? 낯선데? 토이스토리 1의 대성공 덕분에 탄생하게 된 토이스토리 2인 만큼 영화 속엔 전작에 대한 오마주와 패러디들이 숨어 있는데요. 우선 오프닝에서 게임 속 버즈가 등장하기 전 적혀있던 문구 감마 은하계 제4지구는 1편 속 버즈의 대사를 So, where you from? Singapore? Hong Kong? Well, no. Actually, I'm stationed up in the Gamma Quadrant of Sector 4. 레퍼런스한 것이고, 아시다시피 버즈는 전작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Farewell. 손모양으로 스타트랙 인사법을 줄곧 사용해왔는데, 이 설정은 2편에서도 유지되어 버즈가 우디를 구하러 가기 위해 장난감들과 인사를 할 때, 그리고 버즈가 또 다른 버즈와 Farewell. 서로 작별 인사를 할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버즈가 또 다른 버즈를 처음 올려다보는 장면은 1편 속 우디가 버즈를 처음 봤을 때의 장면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고, 우디가 제시에게 팔과 다리를 제압당했던 특유의 자세 역시 우디가 버즈에게 당했던 특유의 자세를 그대로 패러디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디를 정신 차리게 해준 버즈의 이 대사는 You are a toy. 전작에선 개그씬으로 사용되었던 대사를 You are a toy. 2편에선 오히려 영화 속 핵심 주제를 To do what, Woody? Watch kids from behind glass and never be loved again? Some life. 관통하는 대사로 재사용하면서 오마주한 것입니다. You are a toy. We've been down this aisle already. We've never been down this aisle. It's pink. 여기서 슬링키가 길을 잃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강아지들은 생맹이라 핑크색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We've been down this aisle already. We've never been down this aisle. It's pink. 영화 속 등장하는 바비 인형들의 목소리는 전부 한 명의 성우가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성우는 다름 아닌 인어공주에서 에리얼의 목소리를 맡았던 조디 벤슨입니다. 바비가 앤디의 장난감들에게 투어 가이드를 해주던 장면에서 이 대사는 And this is the Buzz Lightyear aisle. Back in 1995, short-sighted retailers did not order enough dolls to meet demand. 실제로 토이스토리 1이 개봉했던 1995년도 당시 장난감 회사 측에서 영화가 성공할 리 없다며 토이스토리 장난감들을 조금만 만들어 놓았다가 막상 개봉 후 영화가 초대박 나자 판매할 재고가 다 떨어져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실제 사건을 픽사가 돌려가기로 Psych. That's the wrong number. 디스한 것입니다. 떨궈졌던 렉스가 장난감 차를 다시 추격하는 장면은 영화 쥬라기 공원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아래 사무실에 있던 복싱 장난감은 Hey, he was talking to me. No, he was talking to me. Why you? 파란색은 영화의 감독인 존 라세터가, 빨간색은 영화의 공동 감독이자 토이스토리 3의 연출을 맡은 감독 리 언크리치가 연기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판매된 토이스토리2 DVD에는 디즈니의 실수로 영화 중간에 뜬금없이 19금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의 일부 장면이 삽입되어 들어가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극소량의 DVD에만 발생된 오류였지만 이 고장난 DVD는 대략 1000장 정도 판매되었고, 해당 영화에 워낙 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DVD를 시청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욕설 폭탄을 욕이라는 건 말이다. 옌병 땀병에 가다버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시베리아 불판에서 얼어 죽으려고. 경험해야 했다고 합니다. 영화 중반부 우디의 고장난 팔을 수리공이 고쳐주는 장면은 갑자기 분위기 ASMR로 변하면서 뜻밖의 시각적 만족감을 선사해주며 많은 분들의 뇌리에 박힌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원래 각본에서는 수리공 할아버지가 아니라 알이 직접 우디를 수리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독이 알이 이런 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알의 캐릭터와 맞지 않다 생각해서 변경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수리공 할아버지는 픽사의 단편 영화 제리의 게임에서 공원에서 체스를 두던 제리 할아버지가 카메오로 등장한 것인데, 이는 제작 당시 픽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어 제리 할아버지를 재사용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케이스라고 하죠. 때문에 제리 할아버지의 수리 공구 가방에선 이스터에그로 체스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We're being sold to the Kanishi Toy Museum in Tokyo. That's in Japan!
영화 속 우디와 장난감들이 전시될 박물관은 일본 도쿄에 위치해 있지만 재밌게도 한국어 더빙 버전에서는 우린 서울에 있는 장난감 박물관에 팔려가기로 계획돼 있어. 한국에 가는 거야. 일본에서 한국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더빙 버전에서만 변경된 설정으로 이는 개봉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됐던 탓에 한국에서만 변경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래 대사 내 수염 건들지 마세요는 영어 원문인 Don't touch my mustache가 일본어로 どういたしまして 천만의 말씀입니다 와 발음이 비슷한 걸 노린 픽사식 말장난입니다. 제시가 과거 자신의 주인이었던 에밀리를 추억하는 장면은 버려진 장난감의 아픔과 그리움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련하게 표현하면서 많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린 명장면으로 남아있는데요. You never forget kids like Emily or Andy, but they forget you. 원래 이 장면은 단순히 제시가 말로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픽사는 설명하는 것보단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 판단해 음악 감독에게 이 장면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 했고 실제로 우디와 버즈의 성우는 해당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제시의 과거 장면을 보고 몇몇 픽사 덕후들이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제시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토이스토리 시리즈 내내 앤디가 항상 쓰고 있던 이 모자는 빨간색에 흰색 줄을 감은 카우보이 모자인데요. 이는 앤디가 우디를 애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이지만 정작 우디의 모자는 빨간색이 아니라 갈색에 갈색 줄을 휘감은 카우보이 모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 속에서 제시의 전주인인 에밀리가 다름 아닌 빨간색에 흰색 줄을 감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녔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에밀리는 그녀가 청소년 시기일 때 방에 걸려있던 70년대에 유행한 디스코 음악 포스터를 통해 대략 60년대생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앤디의 엄마 역시 토이스토리 1의 배경이 1995년임을 생각해본다면 똑같이 1960년대에 태어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에밀리는 제시를 상자에 넣어 버렸을 때 제시와 도시락통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는 버렸어도 그녀가 늘 쓰고 다니던 카우보이 모자만큼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는데요. 만약 에밀리가 앤디의 엄마였다면 자신의 유년 시절이 담긴 다른 것들은 전부 정리해도 끝까지 간직하고 있던 빨간색 카우보이 모자를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영화 속 앤디는 제시를 처음 보고 당연히 제시라는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녀를 바주카 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It's Bazooka Jane and her jet-propelled horse. 허나 토이스토리 3편에서 앤디가 보니에게 제시를 넘겨줄 때에는 바주카 제인이 아니라 제시라고 부르고 있죠. This is Jessie, the roughest, toughest cowgirl in the whole West. 아무런 정보도 없던 앤디가 어떻게 제시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걸까요? 어쩌면 앤디의 엄마가 자신의 옛 장난감을 보고 제시라는 이름을 앤디에게 알려준 게 아닐까요? 이 외에도 어른이 된 에밀리의 모습이 앤디의 엄마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 에밀리의 침대 밑에 있던 새 걸로 보이는 군청색 스케이트가 30년이 지난 후 앤디의 침대 밑에서 낡은 스케이트로 똑같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영화 속 크레딧에서 알 수 있듯 픽사는 앤디의 엄마를 미세스 데이비스라고 성만 밝히고 그녀의 이름은 끝까지 숨겼다는 점,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픽사 팬들이 내세운 게 바로 사실 앤디의 엄마는 다름 아닌 제시의 전주인인 에밀리였다는 가설입니다. 영화 후반부 장난감들을 막은 저그 황제는 So, we meet again, Buzz Lightyear. 첫 등장 대사나 I've been waiting for you, Obi-Wan. We meet again at last. 이후 비밀이 밝혀지는 No, Buzz. I am your father. 장면들을 통해 당연하게 알 수 있듯 No, I am your father.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원래 초기 스토리에선 또 다른 버즈가 저그 황제와 엘리베이터에서 결투를 벌인 끝에 저그 황제를 진짜로 죽이고 본인이 직접 저그 황제를 무덤에 묻으러가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감독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결국 영화 필드 오브 드림의 엔딩씬에서 영감을 받아 버즈와 저그 황제가 서로 공놀이를 하는 엔딩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저그 황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한 탓에 이빨 부분에 조명이 고장나 불이 하나 안 들어오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가 알을 쫓아가기 위해 자신의 모자를 던져서 로비 문을 고정시키는 장면은 영화 007 골드핑거에서 테두리에 칼날이 장착된 중절모를 무기로 사용하는 한국인 빌런 오드잡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장난감들이 애견 캐리어에 들어가 이동하고 있을 땐 다른 장난감들은 다 꿀 빨고 버즈 혼자서만 두 발로 캐리어를 끌고 있는데, 이는 사실 캐리어 밑부분에 구멍이 2개밖에 없어서 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장면에선 뒤에 남자아이가 쎄쎄쎄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의 뺨을 후린 뒤 의자 뒤에 숨어버리는, 서양이나 한국이나 남매들은 늘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비행기에서 제시와 우디가 탈출할 때에는 실수로 우디가 발이 미끄러진 걸 제시가 손을 잡아 구해주는데, 원래 각본에서는 반대로 제시가 미끄러지는 걸 우디가 구해주는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제시의 성우인 조한 쿠삭이 당차고 용기 있는 제시라는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선 반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이에 동의한 픽사가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훈훈하게 마무리된 뒤에는 쿠키 영상으로 촬영 중 생긴 NG 영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우디가 테이프 롤에 빠지는 장면은 우디의 성우 톰 행크스가 영화 머니핏에서 구멍에 빠졌던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또한 벅스라이프의 개미 플릭과 애벌레 하임리히도 NG 장면에서 카메오로 출연했는데, It's not a bug's life too. Well, then I don't understand. What is it then? 재밌게도 실제 영화 장면으로 되돌아가 보면 해당 장면에 애벌레 하임리히가 진짜로 들어가 있었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